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현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집을 사진 않아갖고, 이제 월세를 살면서 사실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투자 시기를 좀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소심하고 좀 지르지를 못해갖고, 네, 떨어질 저도 것 그래요. 같아서 좀 네. 기다렸는데 놓쳐갖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이사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성남 쪽 구시가지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요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금액대가 한 5, 6억대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올랐어도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구시가지 재개발 이제 주택들 그거를 또 보고 볼까 하는데 이런 거 기분 관계 이런 거 잘 몰라갖고 그런 거 투자할 때 뭐 어떤 점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 금액으로 서울에 이제 지금 뭐 많이 올랐어도 좀 더 오를 만한 곳을 이제 뭐 전세 끼고라도 사는 게 나을지 금액을 좀 어떻게 유용하면 좋을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투자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현금은 지금 뭐 보유 가능한 거는 지금 한 3억 5천 가량 되는데 3억 정도 이제 지금 제가 거주는 계속 불편하게는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3억 정도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좋을지 대표님과 또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기는 한데 가슴이 좀 아파요, 제가. 네네. 진짜 월세 살면서 돈 모아서 좀 집 좀 살려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 뭐 등기 칠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전에 매도할 일이 생겼어갖고, 네. 뭐 사정이 그랬어갖고, 또 시기를 한번 놓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좀 보고, 요새 작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내려가질 않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뭐 질렀으면 됐을 것 같은데, 좀 네. 생각이 많아서, 지금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걱정이 돼갖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도 이 부동산 전문가 생활을 진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네.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렇게 가격 많이 오르는 거 원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다만 우리 네. 시청자님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데 이렇게 해드리고 자식도 잘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좀 오르면 되잖아요. 앞에 은행 이자보다 좀 오르면 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이거 부동산 전문하다 보니까 꼭 투기꾼을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 요즘 같은 진짜 부동산 전문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렇지만 해야죠. 우리 시청자님 남편의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직장은 안양인데, 안양. 지금 제가, 실거주는 그냥 성남 쪽에서 원하고 있어서, 예. 예, 실거주 그래서 지금 성남. 만약에, 집은 빌라를 월세 살고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이것도 이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그냥, 일단 사정상, 예. 현금만 그냥 들고 있고, 뭐 월세 조금 나가더라도 지금 투자를, 만약 기회 있으면 빨리 하려고 그냥 계속 현금을 들고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예. 더 하실 얘기는 없죠? 네네.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불편하더라도 한번 난 참아보겠다. 이것은 내 집 마련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혹시 네. 청약 통장은 하신 거 있으세요? 청약은 제가 근데 민영 예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신랑은 지금 저축 1년밖에 안 돼갖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공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저도 민영 이제 청약은 넣어보고 있는데 그게 또 당첨되기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성남이라는데 여기는 저는 투자를 별로 적극적으로 권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나 네네. 주변에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성남 위에 보면 송파와 유래 신도시 가격 상승하고 판교 가격 상승하고 분당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성남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오르는 건 없고요. 아직 주거 환경이 옛날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네 전체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만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3억 5천을 가지고 본인은 그냥 빌라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만한 지역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 여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금액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미사 강변도시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에 직접 입주를 하시더라도 성남 쪽 출퇴근도 어렵진 않을 거고, 당장은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를 끼고 사두셨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도세 뭐 1주택 보유 기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비과세로 팔거나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 네. 두 군데 정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 부분, 요 지역은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왜 네. 좋은지, 왜 차 대표가 여기를 하는데, 이건 차 대표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보면은 여기 바로 녹지 있는 데서 하나가 여기 생기고요. 여기 10단지, 죄송합니다. 10단지 앞쪽에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사역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생기는데, 저는 지하철 개통되는 걸 늘 경계를 해요.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는 피가 막 오르다가 개통 후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많아요. 그것은 주로 지하철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고구마 줄기처럼 막 생기면은요, 결국은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미사 스타필드 이 앞쪽, 여기가 이게 종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분당선 뚫리면서 광교, 영통 가면서 결국은 동천, 풍덕천 이런 데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싼 데가 하향평준화가 일어나고 싼 데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5호선만 개통이 이제 2020년, 앞으로 2년 후면 개통이 되는데, 이건 개통이 연장됐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개통이 돼요. 그러면 여기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기가 지금 상일역 종점이거든요. 여기는 34평, 35평형 아파트가 여기는 11억 5천, 12억이에요. 그런데 한 정거장만 넘어가면 여기는 이 지역이 조그마한 부분이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라는 부분 하나로 인해서 가격이 아직 7억 이하들이에요. 같은 평수가 더 새 거인데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같이 입주를 해요. 여기도 곧 입주하고 여기도 입주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이미 형성이 돼버렸어요. 요즘 하남 미사, 남산가하고 북산가의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강도 공기도 좋고 5호선 연결이 되고 하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 여기서 전셋값, 여기 전셋값이면 여기는 7억밖에 안 되니까 매입이 당장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남의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사 다니는 서름보다 내 집이라도 지하철 한 정거장 더 다니면 어때요? 뭐 분당도 옛날에 분당도 강남 취급했잖아요. 경기도인데 여기도 학군만 생기면 여기도 서울 취급 받아요. 이제 거기다 대고 지하철 9호선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개통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사 여기 8단지 같은데 앞쪽 이런 남산가 앞쪽으로 9호선이라도 개통이 되면은요, 하남 미사는 이건 서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격이 오를 걸로 보여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억짜리를 전세 3억 5천에 샀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 돈 3억 5천 들어가죠? 우리 시청자님은 3억 5천 다 들어가지만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요, 전세값이 1억 5천만 올라도 원금 2분의 1은 회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거나, 지금 성남에 살고 있는 내 주거 환경을 1억 5천을 위해서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요 부분이 저는 좀 제 나름이에요. 이건 뭐 의견이잖아요. 저 전문가로서. 저는 여기가 좀 확실하다, 투자처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를 한번 투자하시면 성남 출퇴근도 아주 가깝고, 또 언젠가 또 어느 정도 보면 아직 7억대니까 자금 7억 3억 5천이면은요, 조금 1, 2억만 더 벌고 대출을 활용해서 직접 입주도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15억짜리 아파트, 요즘 강남이든 뭐 강북이든 웬만한 새거 역세권이면 13억, 15억 하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네네. 2억 정도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과세를 만들려면 내가 빚을 내서 또 들어가서 살기도 어렵잖아요. 자금이 안 되니까. 대출 받아도 들어가기 힘들거든. 3억 5천 가지고. 네. 그럴 바에는 내가 7억짜리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2년 거주하면은 비과세 되니까 이 비과세를 위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여기가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외에 보면은 저쪽 기름동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기름역? 네네. 예, 기름 미아. 여기 네. 이 지역이 여기 있는데 미아 지하철 4호선 타고 올라가고요. 우이선 내려와가지고 교통 여건이 미아가 좀 좋아졌어요. 거기다 대고 여기 보면 청량리역 있잖아요. 청량리에 그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청량리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봤단 말이에요. 답심리 전농동 이 답심리 전동 일대가 혐오시설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 이 미아 기름역 앞쪽에 있는 부분들도 없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없어지고 기름역 바로 앞쪽에 있는 낙후된 것도 재건축으로 지금 건물에 올라가려고 지금 공사 예정되고 있는데 역시 올라가면 가격이 오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역도 역시 투자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저기 대표님, 그럼 하남 미사는 지금 매수 시기가 적당한 거예요? 네,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가격이 지금 6, 7억에서 계속 오르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만 이렇게 떠벌리면 좀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분명히 한 두세 달 떠벌렸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네.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더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 시장에 참여하느냐, 시장 참여의 시기를 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 대부분 다 올랐어요. 분당, 판교 안 오른 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올랐다. 다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투자할 때 더 오를 만한 요인이 있느냐, 요인 찾는 거 중요한데 하남, 미사 이 일대는 요인이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덕풍지구는 어때서요?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다 덕풍도 좋아요. 지하철 5호선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비싸니 여기만 사겠대. 그러면 얘는 지하철 5호선 하나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오르긴 올라요. 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이 어떻게 되는 걸 결정까지 본다라면 이 미사가 이 9호선이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라면 당분간은 물론 덕풍도 오르겠지만 아직 여유가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면 9호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미사 강변도시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위에 쪽에 지하철이 좀 멀다 하더라도 멀면 어때요? 한강 보이잖아요. 한강의 희소성. 여기에도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9단지, 2단지 뭐 다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하남 미사를 들어갈 때는 시기가 중요하니 지금 들어가셔야 돼. 무슨 단지 갈까요? 물어보는데 그것은 그냥 동전을 던져가지고 지도에서 떨어지는데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한번 꼭 네네.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 그동안 월세 살고 집값 올라 열받았는데 이거라도 해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